저는 하겠습니다. 이유는 장사의 구할은 목이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게 대중적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아이템, 유니크한 아이템 한다고 뭐 어디 가서 스페인 요리 갖고 오면 신박할 수는 있으나 사람들이 많이 안 먹겠죠. 근데 같은 거를 반경 예를 들어서 한 2, 3km 내에 우리 따라올 수 없게 만들면 이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멀리서도. 안녕하세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이런 거 안 해봤습니다. 연령이 좀 있다 보니까 할 건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깃집 vs 치킨집. 저는 고깃집 하겠습니다. 일단 치킨집은 물론 고깃집도 많긴 하지만 치킨집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고깃집보다 창업을 시작하기가 치킨집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고깃집보다 덜 들어가다 보니 처음에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고 하시면 치킨집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고깃집은 물론 얘도 어렵긴 하지만 객단가도 높고 술도 팔 수 있고 제가 봤을 땐 고깃집이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vs 분식집. 분식입니다. 100% 분식입니다. 왜냐면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카페가 10만 개가 있습니다. 고깃집이 한 3, 4만 개 되고요. 치킨집도 한 4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압도적입니다. 한 집 걸로 한 집이 카페라서. 그리고 카페 평균이 10만 개 평균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뭐 대형 카페도 있고 다 있긴 하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500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카페는 저는 무조건 비추. 중식당 vs 일식당. 짜장입니다. 중식이 아직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중적인 거를 창업을 해야 승산이 높은데 일식집은 웬만한 퀄리티가 높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들고 퀄리티가 높으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오마카세나 또 저가 초밥집이 워낙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중국집은 어느 정도 상권에서 이 집 맛있다 싶으면 기본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집 가겠습니다. 양식당 vs 레스토랑. 레스토랑 하겠습니다. 파스타나 스테이크가 되게 하향평준화 됐어요. 배달집도 마찬가지고 정말 풍성하게 나오고 맛도 거의 차이 없는 파스타들이 배달시키면 8,000원, 9,000원 하니까 그거를 애매하게 할 바에는 제대로 해서 비싸게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식집 vs 쌀국수집. 쌀국수죠. 무조건 쌀국수입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한정식이 되게 많이 인사동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고 문을 많이 닫고 있는 이유가 한정식은 일단 반찬이 엄청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한식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릇도 많이 쓰고 한정식이 매장이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럼 임대료도 비싸고 식재료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싼데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임을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정식은 저는 카페만큼이나 비추입니다. 쌀국수는 잘 되는 집들은 또 건물도 사고 그래요. 샌드위치 토스트집 vs 샐러드 전문점.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요즘에 유행하는 형태의 샐러드집이면 저는 샌드위치 하겠습니다. 왜냐면 샐러드 전문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왜냐면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샐러드를 많이 먹고 샐러드를 주식으로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풀만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샐러드집 보면 뭐 프레퍼스 같은 데 보면 소고기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주고 밑에를 샐러드를 까는 형태는 괜찮으나 일반 샐러드집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강남도 문을 많이 닫고 하니까 저는 차라리 샌드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배달 전문점 vs 밀키트 전문점. 둘 다 고난이도긴 한데 저는 배달로 하겠습니다. 밀키트는 안 됩니다. 왜냐면 밀키트는 보통 아파트 상권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대부분 반찬 가게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반찬 가게들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여기는 구성도 다양하고 직접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고 밀키트는 요거랑 똑같은 게 마트가도 있고 그리고 배달 앱에도 있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도 있고 쿠팡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즘에 밀키트 전문점에 가서 밀키트를 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배달도 어렵지만 배달하겠습니다. 술집 이자카야 vs 포차 감성주점. 원래 이자카야였는데 포차로 바꾸겠습니다. 이자카야도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음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자카야로 많이 넘어오면서 예전에 이자카야는 약간 투다리 느낌 요 정도에서 조금 더 잘하거나 못하거나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지방 출장 가서 저녁에 갔는데 거의 웬만한 오마카세집 느낌의 안주와 퀄리티를 이자카야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술 페어링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수준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어도 이자카야가 잘 되는 집 옆에는 대부분 또 비슷한 이자카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금 터프하지만 사람들 즐길 수 있게 해주고 한식으로 음식 푸짐하게 주고 하는 포차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자집 vs 타코. 피자집이 낫습니다.
왜냐면 타코가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타코집들이 자꾸 망한다는 얘기만 해서 그런데 많이 망합니다. 왜냐면 타코 소스가 아직은 시제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걸 되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식재료비도 되게 높고 손도 많이 가요. 근데 타코를 피자만큼 많이 먹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 가는 이태원에 있는 타코집이 있는데 그런 데처럼 사람들이 놀러와서 한 번씩 먹는 음식이지 타코가 아무리 맛있어도 일주일에 2번씩 안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어요. 근데 피자는 좋아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도 먹습니다. 결국엔 얼마나 대중적이냐의 싸움인데 피자로 하겠습니다. 도시락 전문점 vs 디저트 카페. 디저트 카페 하겠습니다. 도시락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도시락의 압도적인 1등이 한솥 도시락이었는데 한솥 도시락이 많이 뺏겼죠. 여기저기. 왜냐면 개인이 그거보다 훨씬 좋게 하는 도시락 전문점도 많고 요즘에는 온라인에 검색을 해도 퀄리티별로 있잖아요. 연예인한테 보여주는 5만 원짜리 도시락도 있고 일식 도시락도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아웃백이나 이런 데서도 도시락 만들고 큰 업체에서도 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도시락을 많이 합니다. 근데 디저트 카페는 이게 디저트라는 개념이 꼭 빵이나 이런 거일 필요는 없어요. 카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카페 중에서 특별한 디저트를 판다는 컨셉이 있으면 이것도 또 대중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저트 카페 하겠습니다. 곱갈 보쌈집 vs 곱창 막창집. 이거는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이건 그냥 개취로 하겠습니다. 제가 곱창을 좋아하기 때문에 곱창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 vs 수제버거집. 수제버거 하겠습니다. 수제버거가 대부분 비싸요. 예전에 이것도 1세대 크라제버거가 오면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버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수제버거를 퀄리티 좋게 해서 좀 컴팩트하게 비싸지 않게 팔면은 저는 수제버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크버거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지만 비슷한 가격대에 컴팩트하게 하면 저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냉면 칼국수집 vs 국밥집. 냉면 칼국수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개취의 영역이긴 한데 국밥집은 제가 느끼기에는 국밥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깍두기의 싸움이거든요. 왜냐면 국물이 솔직히 개나 다 비슷합니다. 근데 냉면이랑 칼국수는 잘하는 집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많이 대중적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먹고 여럿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냉면 칼국수 하겠습니다. 그럼 살아남은 종목 중 제이 아빠님께서 진짜 추천하고 싶은 업종 3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칼국수, 그리고 중국집, 어떻게 보니 다 면이네? 그리고 포차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장사의 구할은 목이다. 그 말은 결국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게 대중적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한 아이템, 유니크한 아이템 한다고 뭐 어디 가서 스페인 요리 갖고 오면 신박할 수는 있으나 사람들이 많이 안 먹겠죠. 근데 칼국수 같은 거를 정말 제대로 해서 반경 예를 들어서 한 2-3km 내에 우리 칼국수를 따라올 수 없게 만들면 이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멀리서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권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가 선택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집들이 많지만 이 집 짜장면이 제일 맛있으면 사람들이 글로 몰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중적인 측면에서 그 대중적인 걸 다른 경쟁업체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나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3개 대중적인 것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미삼아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해봤는데 장사가 아이템이 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대부분의 음식점 장사는 일단은 판매하는 게 대중적인 게 타율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대중적인 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더 넣는 게 성공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장사를 고민하시든 혹은 하고 계시든 간에 내가 파는 이 상품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가 더 있으면 더 좋아할지를 고민하는 게 장사의 노하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비슷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